연이의 역사했는데 그 중에서도 판소리의 역사와 판소리가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으며 또 판소리가 어떻게 즐겨야지 여러분들이 판소리를 재밌게 즐길 수 있나, 그리고 또 판소리 사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어려운 판소리 사설들이 또 이 시대에는 또 어떻게 발전해 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판소리 속에 어떻게 또 재미있게 판소리로 짜여져서 불릴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그리고 같이 경험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짧은 노래다 해서 단가라고 부르는데 이런 노래가 한 3, 40여 종이 있어요. 전승대에 오는 예로부터 그런 노래가 3, 40여 종이 있는데 그 노래들이 사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사설이라는 말은 노랫말이라는 말이죠. 그 노랫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그냥 이 노래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도 우리 단가라는 게 이런 형식이고 이런 어려운 노랫말로 불려지는데 이런 거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어려운 노래, 어차피 어려운 노래를 부를 거라면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노래를 한번 선택해 봤어요. 이 단가 적벽부라는 건 중국의 당송팔대가 그래가지고 당나라와 송나라의 그 유명한 문장가 8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송나라 때 소동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지은 아주 유명한 시의 한 형식인 부라는 건데 그 형식으로 지어진 이 노래예요. 그 사설을 가지고 그 사설을 한문으로 쓰여져 있겠죠. 중국의 중국의 시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옛날 선비들이 쉽게 또 우리식으로 풀어서 나름 썼어요. 그걸 갖다가 소리로 짜서 부르는 거지. 자, 그럼 단가 적벽부 한번 불러볼게요. 박수 쳐줘야지. 그렇지. 성유아야 우를 양창하였으니 행덕이 패한 대로구나. 그들은 그리고 놀아보자. 자, 판소리라는 말은 판이라는 말과 소리라는 말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판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자. 자, 여러분 판 그러면 어떤 게 생각나? 그냥 판? 그래, 그냥 판. 맞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즐기는 곳. 그래. 충분히 맞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판이라는 말의 가장 큰 의미는 장소예요. 뭔가 무엇이 어떤 행위나 어떤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우리는 강당, 극장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옛날 말로 부르고 한다면 여기도 일종의 판이죠. 그렇죠. 지금 소리가 벌어지고 있는 판이에요. 그런 공간을 얘기하고 사람의 성대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 성대를 울려서 나오고 여러분들한테는 귀로 들리는 그 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을 벌려놓고 거기에서 뭔가 사람이 목소리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다는 얘기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소리에는 그냥 아무 소리나 내는 게 아니라 일정한 이야기가 있는데 긴 이야기. 그거를 연극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사적으로 소설같이 이렇게 만든 긴 이야기를 소리로 들려주면서 이 판을 벌이는 거다. 자, 이제 판소리의 그 기원을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번만 들어보세요. 광대 소학지희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무당꽃 기원설, 그 다음에 중국의 강창 영양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이야기꾼에 의해서 형성됐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설들이 실제로 어떤 이 한 가지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이것들이 다 조금씩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광대 소학지설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옛날 사람들은 지금처럼 우리처럼 재밌게 뭘 안 즐기고 살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많이 그런 것들이 조명이 되는데 옛날 왕실에서 나래도감 이런 것들이 설치돼 가지고
이런 예인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그 관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벌이는 여러 가지 그 기예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광대 소확지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요즘 말로 말하면은 개그맨이야. 그렇게 성대모사도 잘하는 그런 광대도 있었고 뭐 그 개그맨들처럼 그 코미디를 개그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놀던 게 뭐냐면 광대 소확지라는 게 소확에서 그 소자는 웃는다. 우수소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극적인 요소를 강조한 그 광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던 예능들이 판소리로 발전했을 것이다.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무당급 기원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음악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무속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민속 음악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서울에 다 살지만은 여러분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걸 이제 경기 민요, 토리, 뭐 경토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경기 지역의 민간에서 불려지던 음악적인 선율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는 또 어디와 맥이 같이 다 있냐면 무당들이 하는 구세 노래와 맥이 다 있고 또 이북지방의 황해도나 그쪽의 서도소리 이런 지역은 그 지역의 음악적인 그 특징이 있는데 그거는 또 그 지역의 무당들과 연결이 돼 있고 또 한강 이남에 저기 전라남도나 전라도 쪽에 이쪽에는 또 남도 육자배기 토리 그래가지고 그런 음악적인 그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또 그 남도 지역의 무당들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음악적인 자산은 그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도 무당 뜻에서 기원했다는 게 뭐냐면 무당들이 구슬하면은 지금은 뭐 여러분 그런 걸 볼 기회가 참 적은데 막 밤 새워서 맨날 며칠을 해요 구슬. 그 중에서 중간쯤에 이제 많은 관객들을 좀 재밌게 해주기 위해서 서사무가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긴 이야기가 있는 그 판소리 같이 그 긴 이야기가 있는 걸 이렇게 굿음악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강창 영향석이 있는데 강창은 뭐냐 하면은 그 이제 우리 삼국을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교를 하죠, 여러분. 그렇게 많이 비교를 하는데 혼자 이렇게 소리꾼 혼자와 뭔가 이렇게 반주자인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예술적인 형태가 중국에도 하나 있고 우리나라에는 이 판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에도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 보는데 중국에 이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강창이라고 해요. 강창이라고 하는데 요만한 박판이라 그래가지고 나무 짝짝이 같은 거 여러분 캐스터네츠 같이 생긴 건데 요걸로 이렇게 딱딱 박자를 맞춰가면서 그 중국의 옛날 고사나 이런 걸 긴 이야기를 노래와 또 이렇게 우리 판소리처럼 이야기로 이렇게 전해주는 그 예능 형식이 있는데 중국에 그것을 강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강창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사실은 신빙성을 얻고 있는 건 이건 조선 후기 이야기꾼설이라는 건데 옛날에는 누구나 이렇게 문자를 다 습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글을 못 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책을 읽으려고 해도 책을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책을 재밌게 읽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조선 후기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강독사 이렇게 얘기해요. 책을 재밌게 읽어주는 사람. 그 다음에 그것을 책을 읽어주는 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음악적인 영향, 음악적인 것을 잘 섞어서 그 진행을 뭔가 연출을 해서 풍성하게 해주는 사람을 강창사, 강담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발전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기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했던 얘기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말하자면 이야기꾼인데 굉장히 그 당시에 인기가 있었다 그래서 서로 모셔가려고 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면은 얘기를 하다 중간에 이건 뭐 에피소드입니다만 중간에 갑자기 얘기를 딱 멈춰버린대요. 그럼 사람들이 막 답답해서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막 일종의 뭐 요즘 드라마도 다 그렇게 끊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신공이 있었다, 내공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재미난 얘기를 하다 중간에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막 그 다음 얘기가 궁금해서 막 죽겠어. 그러면은 관객이 뭐를 했겠어요? 올커니 머니 맞습니다. 그럼 관객이 돈을 막 던졌대요.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래요. 자, 이 친구가 오늘 그 사랑가를 들려주는데 사랑가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동초째 춘향가의 사랑가입니다.
자, 부분 제가 좀 치고 이렇게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려요. 내 사랑 내집 내 사랑이야. 쉬고 끝났어요. 뭐가 있지? 지금 금방 들은 춘향가, 그 다음에 흥부가, 그 다음에 사랑가는 춘향가 중에 한 대목이고, 어? 화초장 나오는 게 뭐야? 흥보가지. 그럼 자, 춘향가 들었고 흥보가 들었고 심청가, 그 다음에 토끼자라 얘기, 토끼자라 얘기 수군가, 수군가, 그 다음에 단가는 판소리 다섯 바탕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적벽가, 맞아요. 삼국지 그 긴 이야기 중에 일부를 소리로 짜서 부르는 적벽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전에는 이 다섯 가지가 아니라 12가지였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다 전승이 제대로 안 되고, 요 다섯 가지만 전승되는데, 그 나머지 거 얘기해 줄게요. 병강세 타령이라는 게 있어요. 어머님들은 다 아세요. 그 병강세 타령을 일명 가루지기 타령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병강세 타령, 가루지기. 그러니까 여러분, 다섯 가지 외에 빠진 것들은 19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남녀상열지사다 그래가지고 너무 야하고 이런 얘기들이라 해서 이렇게 전승된 거에서는 빠졌는데, 실제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섹스피어나 이런 것들도 실제로 그 공연 당시에 그 시대 때는 굉장히 야한 얘기도 많이 거기에 섞여 있었고, 왜냐하면 섹스피어도 난장에서 벌어졌거든요. 극장은 있었지만 지붕이 없는 극장이었고 시장판에서 시작된 연극들이었기 때문에 그 관객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는 야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걸러지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졌는데, 판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판소리를 이제 이렇게 인가에서 즐기다가 이것이 왕실에서 즐기기 시작하고 양반들이 즐기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사설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굉장히 쉽고 재미있고 야하기도 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승이 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한 다섯 가지 이야기를 제외한 것들은 그런 유에 속해서 전승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하는 병강세 타령 혹은 가루지기 타령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964년이 되면은 이 판소리가, 여러분 혹시 무형문화재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네, 1964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판소리는 제5호예요. 무형문화재 중에. 그리고 2003년에는 유네스코 문화 걸작유산으로 또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세계가 인정한 그런 전통 예능이 됐습니다. 1902년에 최초로 원각사라는 서구식 극장이 지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왕실 극장이었어요. 왕실에서 후원을 해서. 지금 어디냐면 세문안교회 거기쯤이 원각사 자리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원각사가 지어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극장, 여러분 자리가 있고 이렇게 무대가 있는 극장 양식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우리는 판을, 아까 우리가 판소리에 파는 공간을 얘기했는데, 그럼 주로 우리는 어디서 그런 공연을 했을까? 시장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요즘 여러분 그거 참 보기 힘든데, 아파트에 살면 마당이라는 개념, 넓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터, 혹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양반들이 즐기고 왕실에서 즐기기 시작하고 나서는 또 사랑방 같은 그런 풍류방들, 대청마루 뭐 이런 데서 이런 소리판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1902년을 기점으로 해서 원각사가 생기면서 바로 이런 서구식 극장이 들어오면서 서양 연극 형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꾼들이 이렇게 혼자 소리하던 것을 여러 명이 소리하고, 여기다가 뮤지컬이나 오페라처럼 세트도 만들고 조명도,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의상이 아니라 춘향이면 춘향이 분위기의 의상, 이도령이면 이도령 분위기의 의상, 이런 의상들을 입고 각자 배역을 나눠서 소리를 하고 연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창극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창극이 발전되어 온 역사는 한 100여 년 조금 넘어요.